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면 개인 셀러가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가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구매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매우 편리합니다. 가격 비교도 쉽고 배송도 빠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갑니다. 옷은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주요 상권에는 여전히 대형 의류 매장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한 뒤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직접 확인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쇼핑의 근본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세 페이지 사진이 좋아 보여도 실제 상품이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재나 마감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샀는데 세탁 후 형태가 망가지거나 실밥과 마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객은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갖게 됩니다. 이 불안이 바로 온라인 셀러가 파고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고객은 상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사진과 다른 상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돈을 쓰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셀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구매 불안을 낮추는 일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빠른 배송과 편리한 결제, 쉬운 반품으로 신뢰를 만듭니다. 개인 셀러는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경험, 실제 사용 장면, 고객 상황에 맞춘 설명,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안내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셀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공적인 셀러에게 필요한 것은 검증과 전달의 힘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분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도매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좋은지 설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 맞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구매 전에 감안해야 할 아쉬운 점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단점을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점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판매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보는 구매 실패에 대한 불안을 낮춰줍니다. 고객은 이 판매자가 단순히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지점은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 이해하고 고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는 단순히 키워드를 조합해 마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조사와 도매업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구매 불안까지 해결하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인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마다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 알고리즘이나 상위 노출 정책은 계산기처럼 완벽하고 중립적인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플랫폼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은 우리의 알고리즘은 공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가 엉망이면 당장 사용자들이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플랫폼이 가진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각자 맡은 목표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네이버 역시 오너 개인의 판단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과 실무 조직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이사와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는 분명한 사업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플랫폼의 정책과 검색 구조에 반영됩니다. 매출액, 거래액, 이용자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처럼 수치로 확인되는 정량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사용자 만족도, 플랫폼 생태계 안정성처럼 정성적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정책과 알고리즘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플랫폼이 해결하려는 사업적 목표나
업무 관련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문제를 이해해야 노출 구조가 보입니다. 플랫폼이 가진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왜 이런 정책을 만들고 검색 구조를 왜 이렇게 설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색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플랫폼의 방향도 읽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내놓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책 변화, 노출 방식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어떤 판매자를 더 신뢰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과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더 보여주려 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이 현재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에 맞춰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사업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판매자가 됩니다. 그 결과 검색 구조 안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위 노출은 우연히 얻는 결과가 아니라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과 내 스토어 운영 방식이 맞아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의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할 대상은 고객만이 아닙니다. 생산자인 제조자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자인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최종 구매자인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네 주체는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온라인 셀러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네 주체의 문제를 읽고 그 사이에서 막힌 흐름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제조사의 재고를 흐르게 하고 도매업자의 물량을 움직이게 하고 고객의 구매 불안을 낮추고 플랫폼의 방향과 맞는 판매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유통의 실력은 결국 이 복잡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흐름을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마지막 본질은 콘텐츠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유통은 전통적인 유통업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온라인 유통은 화면 너머의 디지털 정보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고객이 처음 마주하는 썸네일은 콘텐츠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콘텐츠입니다. 상품명도 콘텐츠입니다. 영상도 콘텐츠이고 후기도 콘텐츠입니다. 검색 시스템이 인식하는 키워드와 카테고리 역시 모두 디지털 정보입니다. 배송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인 상품이 이동하지만 고객이 확인하는 것은 출고 여부, 배송 위치, 도착 예정 시간 같은 화면 속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에서는 물건을 보는 안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라인 셀러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품의 본질도 같습니다. 고객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삽니다. 그 물건이 내 생활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삽니다. 하지만 온라인 고객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와 의미를 화면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의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이 얻게 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허위의 감성 문구가 아닙니다. 상품의 가치가 고객의 상황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셀러가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야기꾼의 역량은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언어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도 결국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를 고객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블로그를 쓰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노출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고객의 불편을 언어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유통업, 서비스업, 콘텐츠업의 본질은 결국 이 지점으로 모두 연결됩니다. 콘텐츠업은 다른 말로 미디어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소비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책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매체였습니다. 온라인 셀러 역시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네이버 카페처럼 고객이 모이는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상품 등록, 이미지 편집, 광고 운영, 키워드 분석 같은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심을 붙잡고 상품의 가치를 이야기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관점과 설명을 함께 소비합니다. 온라인 셀러가 콘텐츠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유통의 본질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첫째, 온라인 유통업은 유통업입니다. 통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게 하고 흐르지 못하는 것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온라인 유통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생산자, 도매업자, 고객, 플랫폼이 가진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일입니다. 셋째, 온라인 유통업은 컨텐츠업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상품의 의미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며 고객이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일은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나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이 축적이 쌓이면 고객과 시장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판매는 단순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로 바뀝니다. 물론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앞으로 차근차근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발굴해야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광고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다루는 온라인 유통 사업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떤 역량을 먼저 키워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기초가 단단한 셀러는 변화가 와도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 서비스업, 콘텐츠업. 이 3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업입니다. 우리는 이 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업, 학업, 생업, 위업, 업적, 과업. 이 단어들 중 쉽고 빠르게 아무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이라는 글자가 붙는 일에는 축적된 시간과 책임이 따릅니다.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해보고 그만둘 일이라면 업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 읽고 강의 몇 번 듣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큰 돈을 버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것을 유통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은 엄연한 업입니다.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쉽게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숨은 결핍을 읽어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도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콘텐츠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 판매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읽고 흐름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사업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착한 셀러 길드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통은 단순히 상품을 올려 파는 일이 아닙니다. 유통업이며 서비스업이며 콘텐츠업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실무 기술도 훨씬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실제 판매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씩